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 0.5%포인트를 내리는 빅컷에 나서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변수는 가계부채인데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하향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관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대출 관리입니다. 지난달 주요 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절반 이상이 대출 모집인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들이 투기 수요를 자극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에 코스피 지수는 2,600선 탈환을 노렸지만 반도체 업종 등을 중심으로 장시작 7분 만에 하락 전환해 2,580선에 그쳤습니다.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하락한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올 들어 국내 건설사들이 따낸 해외 수주액이 18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 대선 등 불확실성에 발주에 신중을 기하면서 정부가 목표로 세운 연간 400억 달러 달성은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와 함께 통화정책 전환에 나서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다음 달이 아니냐는 시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세와 가계부채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현지 시간 지난 17일, 18일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함에 따라 4년 반 만에 미국 통화정책 기조가 완화로 돌아섰습니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빅컷과 통화정책 전환 피벗이 동시에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의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13차례 연속 기준금리 3.5% 동결을 발표하면서 물가 안정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은 유상대 한은 부총재 주재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경기 물가와 금융 안정 여건에 집중해 통화 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변수는 집값 상승세와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증가세입니다. 이 총재는 지난달 한은이 이자율을 급하게 낮추거나 유동성을 과잉 공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등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은행권 주담대는 전달 대비 8조 2천억 원 증가했는데 2004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고 주담대 증가세는 17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행권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지난달 가계대출은 전달 대비 9조 3천억 원 증가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금융당국 주도로 고강도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은행권은 금리 인상과 총량 줄이기에 나섰지만 가계부채 증가세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시장 의견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네, 지금 전해드린 대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하향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관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대출 관리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절반 이상이 대출 모집인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모집인이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5대 은행의 영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이들은행이 신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잔액 중 50%가량이 대출 모집인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대출 모집인은 은행과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와 전달 등 은행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출 모집 법인과 대출 상담사를 말합니다. 5대 은행의 8월 신규 전세자금 대출, 정책대출, 집단대출 포함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3조 135억 원. 그중 11조 4,942억 원이 대출 모집인을 거친 겁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한 국면에서 은행들의 대출 모집인 의존도도 전보다 크게 높아졌습니다. 5대 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액 중 대출 모집인을 통한 비율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월 평균 50%로 작년 동기 대비 5%포인트 넘게 상승했습니다.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담대가 늘어나자 은행과 대출 모집인, 부동산 중개업자의 삼각공생이 최근 들어 가파르게 늘어난 가계대출의 원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대출 모집인을 통하면 시간을 절약하고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찾아 손쉽게 주택 거래가 가능하지만 그만큼 투기성 거래를 조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출을 받을 때 이 모집인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경우에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불구하고 대출을 받고 주택 가격이 올라갈 때에는 이 대출을 통해서 주택을 구입하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투기를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은행들이 대출 모집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가 결과적으로 고객에게 높은 이자로 전가되는 악순환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대출 금액이 많을수록 대출 모집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도 높아지는 만큼 이 제도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미 중앙은행의 B컷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는 2,57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약세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2위인 SK하이닉스가 장중 10% 이상 떨어지고 삼성전자도 52주 신저가를 다시 썼습니다. 그동안 반도체주를 매수하며 주가 하단을 바쳤던 외국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우리 증시를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김보영 기자입니다. 미 FED 통화정책 피벗에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19.26포인트 오른 2,594.67로 출발해 2,600선 탈환을 노렸지만 장 7분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후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이 1조 1,721억 원 순매도하며 2,580.80으로 장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급락하며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린 겁니다. 이들은 코스피 지수 하락에 각각 2.43포인트, 2.39포인트씩 기여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지난 16일 발표한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도 보고서 영향으로 보입니다. 지난 15일 모건 스탠리는 겨울이 곧 닥친다라는 제목으로 SK하이닉스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54% 하향하고 투자 의견도 비중 확대에서 비중 축소로 2단계 낮췄습니다. 삼성전자 목표 주가도 10만 5천 원에서 7만 6천 원으로 내려잡았습니다. 스마트폰과 PC 수요 감소에 따른 일반 D램 가격 하락, 고대역폭 메모리 공급 과잉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내년부터 업황이 꺾이기 시작해 오는 2026년까지 과잉 공급 상태에 직면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추석 연휴 기간 미 반도체 관련 종목의 변동성도 컸습니다. 연휴 3거래일간 엔비디아와 애플 주가가 각각 3.0%, 2.7% 하락했습니다. 실제 외국인은 이날 국내 증시에서 집중적으로 반도체주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STI, 한미반도체 등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주를 비롯해 LG에너지솔루션도 급락했습니다. 반면 금리 인하 수혜주로 꼽히는 알테오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바이오주는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0만 원을 넘기며 황제주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안입니다. 올 들어 8월까지 국내 건설사들이 올린 해외 수주액은 약 18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삼성 E&A와 GS건설이 해외 수주를 주도하고 있지만 올해 정부 목표인 400억 달러 달성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왜 그런지 이지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올해 1월에서 8월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건설 수주 실적은 179억 5,673만 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8% 감소했습니다. 정부의 연간 목표는 400억 달러인데 절반도 못 채운 상황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대형 플랜트 수주로 60% 이상을 차지하긴 했지만 작년 수주 실적의 33%를 차지했던 북미 태평양 시장 수주액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아시아 지역 역시 전년 동기와 비교해 절반에 그쳤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건설 수주 실적을 이끈 건 삼성 E&A와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입니다. 삼성 E&A와 GS건설은 지난 4월 약 72억 달러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파딜리 가스 증설 프로그램을 수주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사우디 아미랄 프로젝트 등 지난달까지 총 40억 9,964만 달러를 수주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배가량 늘어난 수준입니다. 업계에선 해외 수주가 둔화한 이유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대선 전국 등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동 역시 저유가 여파로 사우디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사업이 축소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 올해 정부의 목표 달성은 더 요원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영토 확장에 나섰습니다. 통화 녹음을 필두로 한 AI 비서 서비스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모습인데요. SKT는 A-을, LG U+는 익시오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이 AI 비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해 손안의 비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는 겁니다. LG U+는 내달 AI 기반의 통화녹음 서비스 익시오를 출시합니다. 통화녹음과 요약 기능에 더해 스팸과 보이스피싱도 걸러줍니다. 통화가 어려운 상황에선 대신 전화를 받아 통화 내용을 기록해주고 상대방과 대화 내용을 실시간 자막으로 보면서 통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LG AI 연구원의 거대 언어 모델 엑사1을 기반으로 데이터 학습을 통해 기능을 고도화했습니다. 시장 주도권을 잡은 SK텔레콤은 AI 비서 A-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최근 개편을 통해 일정 관리와 영화 예매 등의 일상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특히 챗GPT 등 7종의 LLM을 통해 받은 답변을 비교하고 적절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지난해 출시 이후 A- 가입자 수는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SK텔레콤은 국내 이용자를 발판 삼아 미국 시장 진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장 조사업체 글로벌 인포메이션에 따르면 글로벌 AI 비서 시장은 오는 2029년 약 81조 원, 연평균 32%의 성장이 전망됩니다. AI 비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업계에선 내년 말까지 수백 개의 AI 비서가 등장할 거란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75년 동안 동업관계를 유지해온 고려아연과 최대주주 영풍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죠. 지분 매입 경쟁과 이사회 주총 충돌을 넘어 영풍이 사모펀드와 손잡고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선언하며 양측은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벌이게 됐는데요. 이수빈 기자입니다. 고려아연 공개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최대주주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일각에서 제기된 적대적 인수합병 우려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영풍과 MBK는 오늘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윤범 회장 취임 이후 무분별한 투자로 고려아연의 부채가 늘어나는 등 재무 건전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K 측은 이날 고려아연의 부채 규모가 최윤범 회장이 대표이사에 오른 2019년 410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1조 4,110억 원으로 35배나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채 증가의 배경이 무분별한 투자에 따른 것이라는 게 영풍과 MBK 측의 주장입니다. 또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광일 MBK 부회장은 고려아연을 중국에 매각할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
팔 수도 없고 팔지도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과 MBK 측 주장에 대해 악의적 의혹이라는 반박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고려아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본업과 간력이 낮은 기업의 투자가 집행됐다는 이유를 들어 비판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노조조합원 70여 명은 이날 서울 종로구 MBK 파트너스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개 매수 시도를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약탈적 공개 매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양사 갈등은 지난 13일 영풍이 사모펀드 운용사 MBK 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한 공개 매수를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극에 달했습니다. 영풍은 MBK 파트너스의 자사가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절반과 일주를 넘기고 고려아연 지분 약 7에서 14.6%를 공개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른 공개 매수 대금은 약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한종희 삼성전자 디바이스 경험 부회장이 강한 성장을 새 키워드로 내놨습니다. 매드텍 로봇, 전장, 친환경 공조 솔루션 등 4가지 핵심 영역을 토대로 차세대 신성장 사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한종희 삼성전자 디바이스 경험 부문장이 미래 성장을 위한 4세대 신산업 확장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 부회장은 그간 원삼성의 기틀을 다지고 사업 간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의 목표가 강한 성장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래형 사업 구조로 과감히 전환해 최근 삼성전자가 처한 복합 위기를 타개하고 한 단계 도약하자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에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고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인 삼성푸드 플러스를 선보였습니다. 시니어 고객에 초점을 맞춘 스마트싱스 기반 패밀리 케어도 연내 글로벌 다른 국가로 도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DX 부문 산하 로봇 산업팀 연구개발 인력을 최고기술 책임자 부문으로 배치하는 등 로봇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도 단행했습니다. 전장도 자회사 함안과 시너지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차세대 디스플레이 사업 영역으로 확대합니다. 친환경 공조 솔루션도 기존 사업과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AI 컴퍼니로 전환하겠다는 계획, 외부 AI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디바이스 사업 외에 서비스 및 기업 간 거래 사업도 확장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 열린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24에서 모두를 위한 AI를 선언한 데 이어 올해를 AI 가전의 원년으로 삼고 AI 가전은 삼성 공식을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 부회장은 노사 문제에 관해서는 대립이 아닌 상생관계로 가야 한다며 열린 자세로 진정성 있게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민희입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권 대출 조이기에 나서자 카드론으로 풍선 효과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맹점 수수료 수익까지 크게 줄자 일부 카드사들이 카드론을 대폭 확대하면서 증가세를 견인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카드론 잔액 증가세가 눈에 띄게 가팔라지자 카드론을 급격히 늘린 카드사들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9개 카드사의 지난 7월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41조 2,266억 원. 지난 1월 39조 원을 넘어선 이후 불과 6개월 만에 2조 원가량 급증했습니다.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까지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신용카드만 있으면 별도 심사 없이 돈을 빌릴 수 있는 카드론으로 급전 수요가 몰린 겁니다. 더욱이 본업인 신용판매업에서 수익성 방어가 어려워진 카드사들이 대출 영업에 힘을 쏟으면서 카드론의 날개가 달렸습니다. 일부 카드사는 올해 카드론을 대폭 확대하면서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지난 7월 말 기준 롯데카드의 카드론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21% 넘게 증가하며 전체 카드론 증가분의 37%를 차지했습니다. 현대카드는 같은 기간 14% 증가했고 우리카드도 11% 넘게 카드론을 확대했습니다. 카드론 급증에 금리 인하 요구도 급증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인 20%에 육박하는 카드론을 이용한 서민이 늘면서 이자 부담에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도 덩달아 급증한 겁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8개 전업카드사에 접수된 금리 인하 요구 신청은 28만여 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4만 건 넘게 늘었습니다. 카드사들의 금리 인하 수용률은 지난해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카드론 증가세를 감안하면 카드사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당국 역시 빠르게 증가한 카드론이 대규모 연체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해 카드론을 급격히 확대한 카드사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카드론 잔액 증가분의 60% 정도를 차지한 3개 카드사에 대해 이달 말까지 리스크 관리 계획을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SK이노베이션 주주들이 추석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 13일까지 각 증권사를 통해 주식 매수 청구권을 신청한 규모가 3,300억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SKENS 합병의 마지막 관문으로 꼽혔던 SK이노베이션 주주들의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규모가 당초 한도로 설정했던 규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공시한 매수 예정가와 13일 SK이노베이션 종가가 불과 1.1%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던 데다 합병 이후 주가가 추가 상승할 것으로 판단한 대다수 주주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출범 예정인 양사의 합병 작업도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양사는 추영욱 SKENS 대표이사 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통합 시너지 추진단을 꾸려 토털 에너지 솔루션 컴퍼니로 성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편의점 4사가 제재를 받는 대신 자진 시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4개 편의점 본부가 신청했던 동의 의결 절차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손해배상금인 미납 페널티 비율을 인하해 납품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관련 산정 기준과 수치 절차 등 거래 조건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편의점 4사는 3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고 45억 원 상당의 광고와 정보 제공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납품업체에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하고 자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갑질 행위를 조사해왔는데 사건의 성격, 시정 방안의 효과, 납품업체 보호 등을 이유로 동의 의결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KT의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가 지난 4월 낸 최대 주주 변경건에 대한 공익성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현대차그룹으로 최대 주주 변경이 공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의 인공지능 기능 애플 인텔리전스가 지원하는 언어로 한국어가 포함됐습니다. 애플은 오늘 뉴스룸을 통해 내년에 애플 인텔리전스를 지원할 언어를 예고하면서 중국어, 인도를 포함해 한국어가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재직자가 월 50만 원을 납입하면 소속 기업으로부터 납입금의 20%를 추가 지급받고 은행에는 최대 5%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정책 금융 상품을 선보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값이 약 6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83%로 2019년 12월 이래 5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